그리고 이제 이 차트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 드디어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가지고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남았는데요. 우선 데이터는 여기 업데이트 데이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건데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인터벌을 등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고요. 차트는 뭐 여기서 차트 이렇게 지정을 해서 차트.점 업데이트 데이터를 해줄 건데 이제 배열로 시간 그리고 밸류의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date.now를 넣어주면 되고요. 밸류는 최대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랜덤 값으로 최대 100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를 할 때마다 여기 아까처럼 이제 set time과 draw 차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뭔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전에 그려졌던 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덮어 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 차트를 할 때 처음에 차트를 한번 지워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ctx.clear let를 해가지고 캔버스에 0에서 캔버스의 크기만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축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조금 이제 왼쪽에 지나간 것들도 아까 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클립이라는 캔버스의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부터 서서히 사라지도록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를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받고 차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빈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를 하면 this.data에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는 형태로 갈 거고 마지막으로 드로우 차트에서 드디어 드로우 데이터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드로우 데이터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데요. 아까 했던 대로 시간과 밸류를 가지고 x의 좌표와 y의 좌표를 구하고 그걸로 패스를 만들고 이제 컨텍스트.점 스트로크를 통하여 라인을 그려주기만 하면 라인 차트와 같은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데이터를 this.data. for each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씩 돌면서 데이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에서 시간과 밸류를 가져오고요. 그려지는 방식은 시간과 밸류를 가지고 x좌표와 y좌표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아까랑 똑같이 해줄 수 있겠죠. 타임을 가지고 시작 시간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가지고 듀레이션과 나눠주고요. 이 나온 비율로 차트의 너비와 곱해서 x를 뽑고 y좌표도 동일하게 밸류를 맥스 밸류와 나눠서 그 값을 이제 차트 높이에 곱해줘서 비율을 구하고 y는 이제 맨 위가 0이기 때문에 차트에 위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제 y 좌표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무브트를 통해서 첫 번째 좌표를 잡아주고 두 번째 데이터부터는 쭉 이제 라인 툴을 통해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ctx.move 툴을 이제 인덱스가 없을 때는 move 툴을 해주고요. x와 y가 되겠죠. 그리고 아닐 때는 ctx.move
라인 to x 포인트와 y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그리기 전에 뭐 새로운 패스를 그리겠다고 앞에다가 미리 선언을 해주고, 패스를 다 그렸으면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초마다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이제 1초마다 딱딱딱딱 움직이는 것이 조금 보기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업데이트 데이터를 할 때마다 시간을 세팅하고 차트를 다시 그리도록 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려면 시간 세팅을 이제 차트를 그릴 때마다 하게 하고, 이 차트를 그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 주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셋 타임도 지우고 해가지고 드로우 차트 할 때마다 시간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드로우 차트를 무한 반복을 하기 위해 드로우 차트가 끝났을 때 이제 윈도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고 모니터가 그려질 수 있을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 차트가 무한하게 그려지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애니메이션처럼 흐르도록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라인 차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왼쪽에 차트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로는 차트에 삭제 로직을 넣지 않았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왼쪽의 데이터는 사실 한 칸은 삭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는 범위를 여기까지로 제한을 해야지 차트가 깔끔하게 사라져 나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리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에 이제 클립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패스를 그린 다음에 해당 패스에 벗어나는 범위는 그려지지 않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되는 범위만 패스로 잡아주면 되겠는데, y는 그냥 0부터 끝까지 다 잡도록 하고, x축만 여기 y 패딩부터 차트의 끝까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x, 여기서 이제 ctx.let를 해가지고 사각형 범위를 잡을 건데, x는 이제 y 패딩, y는 0부터, 너비는 이제 차트의 범위만큼, 그리고 높이는 캔버스의 높이만큼을 이렇게 패스로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ctx.clip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클립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클립을 하게 되면 그 범위는 다시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클립을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ctx.save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가 이제 클립을 해서 그림을 충분히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ctx.restore를 통해서 이제 클립했던 것을 되돌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줄 건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항상 렛츠와 같이 새로 패스를 그릴 때는 꼭 비긴 패스를 해가지고 패스를 새로 그린다고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라인 차트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축은 계속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립을 여기 데이터를 그릴 때만 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립을 뜨는 부분을 X축을 그리기 위까지 올리게 되면 이렇게 X축을 그리는 부분이 여기. 근데 여기 라인을 그리니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군요. 보시면 X축과 라인이 이제 정확히 Y축의 선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을 넘는 값들이 몇 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Y축을 구할 때 Y 패딩만큼을 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탑 패딩만큼을, 이 부분은 아까 이제 Y축을 구할 때 탑 패딩만큼을 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래도 이제 아래로 붙어야 되는데
위로는 나가고 아래로는 안 붙는. 그래서 이렇게 탑 패딩을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위로는 안 나가고 아래로도 이제 딱 붙을 수 있는 정확히 0부터 100의 범위의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라인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 조금씩만 변형을 하면 바 차트도 만들 수 있고 라인도 뭐 2줄, 3줄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라인 차트를 완성시켜 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뭐 데이터를 당연히 삭제하는 로직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류의 차트들이 데이터도 엄청 많고 차트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위한 많은 팁들도 들어가고 뭐 여러 툴팁이라던가 그런 기능들이 함께 추가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상 라인 차트가 간단히 그려지는 것까지만 하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그런 자잘한 팁들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와템레스 개발자 원성철이었고요.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